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 아까 당이라 선언을 해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또 담긴 뜻은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또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재작년 총선 때 부산에서 또 이 뜻을 두고 했다가 그때 공천을 받지 못했어. 사실은 뭐 이 정치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좀 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또 이 서울에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원래 정치의 뜻이 없이 법조인의 길을 걷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저하고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대학 때부터 또 검찰에서 40여 년을 그렇게 서로 고락을 함께 해왔고, 그 중에도 특별히 중요한 길목마다 서로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 일만은 내가 돕자. 윤석열 후보를 돕는 일은 윤석열 후보의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길이다 하는 그 일념으로 지난 4, 5개월을 정말 저는 제가 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더 잘 알아줘요. 오히려 저는 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일만 생각하자 하는 일념으로 지난 4, 5개월 동안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자발적인 그러한 지지 모임들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특별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전국을 지난 4, 5개월 동안 와달라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부산이 잘 없어요. 정작 부산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분들이 여태까지는 좀 약간 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앞세워서 정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여기 부산시당의 공조직도 있지만 특별히 후보께서 이러한 정말 민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치판에서 그렇게 몸을 키워온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러낸 사람, 우리 민초들이 불러낸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이 대한민국의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제자리로 갖다 놓을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여러분들보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제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이 공정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을 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안락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우리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 굳이 정권에 맞서지 않고 조국을 건드리지 않고 울산시장 사건을 건드리지 않고 했다면 지금 부인이고 본인이고 아무 탈 없이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러분들 화려한 줄 아십니까?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애타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부족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여러분, 국민의 힘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의 마음에 찰 만큼 제대로 싸우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힘을 함께 손을 잡고 싸우고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지금?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될 것입니다만 정말 정과는 정과대로 많고 정말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사악한 후보하고 정말 맨몸으로 지금 맞서 싸우는 후보가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무슨 정치적 큰 자산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대장동 비리가 터져도 통신 사찰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윤석열 후보 외에 대신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전현직 의원 통틀어서 이만큼 허약한 보수입니다. 이만큼 허약한 야당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을 앞에 내세워놓고 이 무도한 정부, 정말 의석수를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민주당을 홀로 맞서게 싸우고 있는, 홀로 맞서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저는 보수 자유우파가 정말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선거가 정말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제분들, 손자분들 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좀 더 정말로 긴장을 하고 이를 악다물고 정말 힘을 모아야 저 말씀드렸죠.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정말 애타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이를테면 후보의 측근이라고 이를테면 후보의 친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 오세요. 하루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입력 안 된 번호까지 치면 하루에 한 200통 오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윤석열 후보가 질까봐 어떻게 될까? 여기 대부분 저보다 연배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60 좀 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6, 7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그렇게 절박한 느낌을 가진 때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정말로 절박하십니까? 예,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 절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부산시당에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여기 선대본부 임명장식을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울고 싶더라고요. 후보님은 여기서 임명장을 주고 사진을 찍는데 전부 이 뒤에 앉아서 완전히 봉숭아학당도 그런 학당이 없어요. 전부 다 뭐 이제 시구의원 나올 사람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경하고 부산에서 자유보수의 기수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엎드려 헌절하고 싶습니다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경남 그 당시에 지난주 금요일날 경남 선대본부 발대식을 거쳐서 여기 부산을 왔는데 그 다음날 부산을 여기 왔는데 정말로 우리 부산 저는 좀 더 긴장해야 된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 PK, TK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표가 나와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텃밭 아닙니까? 부산 PK, TK 사람은 아닐지라도 전통적인 우리 보수 야도에서 우리 부산에서 정말로 저는 오늘 이렇게 뵌 분들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안 찍을 사람 있어요? 다 찍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만 뵈러 와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40여 년을 지켜봐서 그 사람의 단적까지 문제도 압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넘어야 될 나름의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고민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찌르는 그 고민, 적폐 수사, 박 대통령에 대한 빚, 그 고민도 합니다.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 MBC 그저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용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발 부인에게 화내지 말아라. 밖에서는 화려하게 임명장을 주고 여 부산에 오던 날도 임명장을 주고 왁자지껄한데 윤석열 후보는 그날 저녁에 방송될 MBC 그 방송으로 속이 타는데 그 속도 모르고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국회의원 하면 뭐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입을 덮어쓰고 찔찔 울거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뭐합니까? 저는 제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일로 제발 심란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꺾어야 되고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눌러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로 인해서 힘 빠지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부인 문제로 집에서 투닥투닥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매일 저는 얘기 끝에 그 윤석열 부인 말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어떤 사람인지는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면 저는 3시간도 얘기합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범한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저 프랑스 뭐 이태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정말 수백억짜리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 작품들을 한국에 들여와서 전시 기획하는 데는 최고의 그런 전문가입니다.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괜히 총장이 돼가지고 조국하고 저 난리를 치고 하는 바람에 모든 활동이 다 차단되고 집안에 지금 갇혀 사는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부인이 정말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왜? 본인도 본인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한 상황을 일체내에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짧은 정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끔 말도 사실 말 실수도 또 어떤 건 아닌데 이 좌파 언론이 실수라고 비비 틀고 그런 거 있죠.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보수우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것을 제대로 막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고 때로는 비겁합니다.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혼자의 상품성, 혼자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끌고 오지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여기에 점수, 그 지지율 단 5%라도 얹어준 사람 여러분 한번 꼽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을 3%든 5%든 얹어준 사람, 얹어준 세력 이준석 아니죠. 김종인 아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임명장 갖고 이럴 때도가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임명장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일당 100을 해주십시오. 일당 1000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전부 이 윤석열을 찍는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내려와서 지금 여기 세 군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을 다니면서 저에게 와달라, 충청도 와달라, 강원도 와달라, 인천을 와달라.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 안 다닙니다. 중진 의원들 안 다닙니다. 윤석열 후보 가는 데만 쫄쫄쫄쫄 따라다니지 윤석열 후보 안 가는 데는 아무도 안 갑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 오면 여기 부산의 의원들도
저처럼 이래 저는 다녀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처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서 수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검사스럽다고 너무 목에 뭐 해서 뻣뻣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영역, 공정과 소신과 그 원칙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정치 초년병을 우리가 지도자로 불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화끈한, 화통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항상 얘기하는 우리 부산 사람들이 저는 좀 더 화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는요, 어제 서울에서 대구 경북 신년 출향 인사들 매년 초에 신년 화례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작년 재작년 올해서부터 부산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저 오거준 되고 나서부터, 오거돈 될 때부터는 없어요. 이 서울에서 우리 부산 향후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제 대구 경북 정말로 열기가 대단하고 윤석열 후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기가 프레스센터 그 20층뿐만 아니라 1층에서부터 하고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자발적인 지지단체들을 저는 조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정치를 해서 뭐 이걸 표로 삼고 이걸 갖고 유세하고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지지단체들이 전부 다 제 밑으로 다 같이 하겠다. 제가 한 30단체를 거느립니다.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다른 사조직들은요, 이름만 쭉쭉 걸려있지, 제가 볼 때는 그 캠프 안에서 못 벗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다니죠. 오라는 데가 많아요. 부산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제가 오늘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강동희 회장님께 제발 사람 좀 모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윤석열의 팬이지만 팬답게 9가지가 틀려도, 99가지가 틀려도, 또 부산은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로 인해서 지지가 갈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1월 5일 이후에는 저는 우리 홍준표 선배 참 너무 서운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요, 우리 홍준표 후보 보기에 뭐 문제가 많다 어쩌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윤석열 후보를 우리 당원들이 지지를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곧 저는 이 대열에 합류하시려고 확신을 하고, 그 이전에 그분은 그분대로 이루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 시민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한 거 없이 전부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책을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 제목이요, 그래도 윤석열. 제가 이 책 열흘 만에 썼어요. 왜?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40여 년을 같이 했고, 검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중요한 사건 때마다 제가 가서 어떤 때는 말리고, 어떤 때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야단도 치고 했어요.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이 사람은 지금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나는 거기 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는 우리 조직 생활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던 일을 하면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도 저는 이걸 쓰죠. 근데 왜 썼느냐? 지난 연말에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연말에 좀 출렁출렁하니까 큰일 났다. 안철수가 갑자기 5%에서 10%, 15% 되는 이 상황에서 야 이거 뭐라도 해야 돼. 후보는 책 쓸 시간이 없고 그렇다면 나라도 제가 쓴 페북글에다가 제가 윤석열 후보 가만히 생각해 하루 저녁에 윤석열 후보 이 책 나중에 보시죠. 사실은요 지난 주말에 책이 다 나와서 서점에 깔리기로 했는데 이게 좀 요번에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서 오늘 교보문고에 깔리고 내일 영광도서에 내일 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사실 몇 권 들고 와서 여기서 내가 책을 팔려고도 했습니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가제본 한 권만 들고 왔습니다. 잘생긴 사진 하나 골라서 책을 안 읽어도 이 책이 전국에 돌아다니면 될 거라는 그 생각, 또 그리고 이 속에 제가 짧은 우리 윤석열 후보와 제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정리하고 페이스북에 쓴 글 정리하고 고성국 박사하고 리더십에 관해서 급하게 자담회 또 해가지고 고성국 박사님이 또 많이 또 이 아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잘 정리해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다. 헌법을 중시하는 헌법주의자,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 민생이 우선인 국민주의자, 시장경제를 우선하는 시장경제주의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10년 만에 나타난 대중정치. 우리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팬덤인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지, 여러분들이 불러낸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 윤석열 후보 된다고 내한테 떡이와 없지만 이 상황에서 어쩐지 저 무도한 문재인 정권, 저 내로남불, 저 악랄한 저 좌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국힘 어떤 정치인보다 윤석열 후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책 제목 때문에 좀 고심을 했습니다. 유명한 책 제목 잘 짓는 분한테 제가 물었더니 공정의 승부사,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되겠다. 그래도 뭐니 다니 해도 지금은 윤석열이다. 그런 마음을 했더니 전문가가 뭐랬는지 압니까? 그래도 하니까 꼭 후보가 좀 조금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안 미치겠냐 그래서 저는 맞다. 윤석열 후보 부족하다.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좀 부족하고 또 부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우리 출발하자. 그렇지만 현재의 후보 중에 가장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를 만한 지도자는 윤석열 뿐입니다. 제가 봐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쩌면 이 책이 좀 더 이렇게 잘 보급이 되면 나는 선거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윤석열,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뭘 좋아하느냐, 윤석열의 문제가 뭐냐, 윤석열이 박근혜 조사할 때 왜 박근혜를 직접 조사는 참 안 했구나.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다 답변을 좀 됩니다만 시간이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자유보수 이 연합이 앞장서서 우리 부산에서 정말 여러분들 가까이로는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속해 계신 여러 단톡방 밴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흔들리는 현재의 이유를 바로 꼭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정말로 20대 30대가 걱정입니다. 최근 한 보름 전에 이준석 문제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석을 자르고 가자, 김종인을 자르고 가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이 꼴보기 싫어도 이준석을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의 그러한 고뇌를 여러분들은 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대 30대의 선거 어떤 방법, 또 여러분들이나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또 기발한 게 사실 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준석 부분도 잘 안고 가고, 이준석 후보를 안기 위해서 윤 후보가 보여주는 초인적인 그 레인배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아주셔야 되고요. 김건희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건희에 대해서도 저도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 시덥잖은 그런 기자들하고 기자를 할 것도 없는 그런 나부랭이들하고 몇십 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저도 속으로는 참 그거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런 대로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 부산에서 대구 경북 어제 참 내가 10년 하래 얘기하다 말합니다. 거기서는 윤석열 후보 대단했습니다. 거기서는 80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감이 오십니까? 80이 뭐겠습니까? 80% 투표율, 80% 투표율을 얘기합니다.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0?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너무 과욕이고요. 정말로 저는 하여튼 투표율 기준으로 65%, 70 좋습니다. 최소 65%. 그것이 되면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정치평론가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돼도 가시밭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돼도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장 힘이 드는 초기 2년 동안에 대통령은 매우 지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차가 압도적이어야 힘을 받습니다. 정계 개편도 되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65% 부산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윤 후보가 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 그렇게 받아 주셔야만 진정한 우리 보수의 자유화의 정말 정권 탈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권 교체는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정권을 뺏어옵니다. 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 저는 대구 경북은 완전히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한 넉 달 동안 대구를 한 15번 왔습니다. 대구에서 와달라고 하니까 15번 왔습니다. 저 지금 동화사로 2번 가고요. 스님들도 와달라고. 부산은 어떻게 되는지 참 다들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에는 좀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자, 지역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 그분들대로 내비두세요. 그분들이 뭐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은 공조직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자발적인 우리 지지 조직에서 정말로 좀 그렇게 그 주장스러운 좀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임명장 줄 때도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거 뭐 언제 이걸 다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더더기 빼고 지금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 바로 본체로 핵심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 거저먹기입니다. 물론 누구한테 공천을 주느냐는 문제는 남아있으나 윤석열 후보가 되면 저는 지방선거 다 거저. 서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오죽하면 후보님께 내가 암행의사가 돼서 전국 특히 부산 경남 다니면서 어쩌면 내가 좀
굉장히 천기누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했어. 부산 경남에 쭉 다니면서 제가 적어도 중요한 직책 이런 분들은 내가 좀 여론 잘 해가지고 평가를 해줄 테니까 그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을 중용을 좀 하세요. 저는 그러한 우리 그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나 꼭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주위에 대통령 선거 열심히 뛰는 그 부분이 결국 우리의 대선 승리 또 지방선거에 압승을 가져온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여론 메이커 아닙니까? 부산에 다 여러분들이 여론을 주다니까 정말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책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좀 구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모르겠는데 뭐 질문 혹시 있거나 또는 후보한테 이거 꼭 좀 전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기념 촬영 해야 됩니다. 예? 기념 촬영. 예, 기념 촬영은 또 하시고요. 혹시 윤석열 후보에게 이거는 꼭 좀 예, 두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요 한 분하고 저기 우리 여성분 예, 말씀을 자, 지금 저희들이 정권 교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일 지금 우리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 찍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도 마음속에 좀 찝찝해지는 생각이 없잖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정권 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마 전략상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꼭 해야 됩니다.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념 전쟁 속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너무 앞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전략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최근에 뭐 멸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이념적인 부분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문 정권에 대한 굉장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있거든요. 분노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정권 심판을 문 정권 지금 지난 5년간의 정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만 이게 뭐 내심으로는 이심전심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문 정권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걸 국민한테 인식을 시켜야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찝찝한 것이 없이 확실하게 윤석열을 이 후보로서 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누가 잠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질문은 간단하게. 간단해야 돼요. 오래 하지 말고.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 왕래를 합니다. 2달 전부터 그때는 그 선거 이게 발표하기 전이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내식장에 그 삼성 코엑스를 갔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코엑스 허가를 내셔가지고 호남 향후회를 한다고 코엑스에서 3,000명 이상이요. 여기서 떼거리처럼 몰려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그 민주당 이재명에 관해서 그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 부산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님을 이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호남 사람들 본을 받아서 혼과 정신을 담아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윤석열 힘을 보태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